네, 현재 시간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2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74%더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낙폭 줄인 듯 했으나 다시 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펴볼 세 가지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빠르게 OX로 볼게요. 퍼스텍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여기 현재는 14% 상승하고 있는데 이슈가 좀 여러 개가 겹친 것 같기는 해요. 먼저 정부 방위산업의 1조 원 금융지원 제공 발표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기도 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투자 의견 OX로 나눠주시죠. 네, X를 주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또 이 퍼스텍의 경우에는 오늘 인동첨단 소재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무슨 내용인지 퍼스텍에 대해서 일단 오늘장의 흐름 풀이해 주시죠. 네, 오늘 조금 17% 이상의 굉장히 큰 상승을 조금 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일정 규모 지원이 조금 있었고 인동 첨단 소재 관련해 가지고 130조 규모의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권을 조금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퍼스텍 자회사인 유콘 시스템이 인동 첨단 소재 관계사와 좀 관련이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또 이슈와 재료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본업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방산 조금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 제동 장치나 아니면 구동 장치, 그다음 냉각 장치 등을 조금 개발을 하고 있고 2022년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국내 내수화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을 조금 한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입장에서는 5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방산 수주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수주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하고 또 자국 안보가 조금 더 중요해지면서 거기에 좀 값싸고 조금 품질이 좋은 한국산 방산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지금 폴란드 K9 수주 계약이 조금 더 있고요. 호주 레이드백 장갑차, 말레이시아의 FA50 전투기, 그다음 노르웨이와 이집트 K2 전차 등의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직 건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 조금 식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방산 관련해가지고 대기업 위주에만 조금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에게도 조금 낙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낙수 효과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차트상으로 조금 봤을 때에는 일본 기준으로 121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텍에 대해서 X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중앙에너비스로 가볼게요.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보시면 긴 장대 음봉이 나타나져 있어요. 주가가 무려 15%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5%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올랐나 보니 역시도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지금 휘발유 재고가 없는 주유소들, 품절 주유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와 중앙에너비스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수혜가 있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모두 오늘의 상승을 매도로 보시고 판 것 같습니다. X를 해주신 이유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처음에는 물류주가 굉장히 움직이다가 네. 이제는 휘발유 수급 환경이 불안해지니까 오늘 정유주 모두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면서 이제 주유소에서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휘발유 공급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파업 장기화로 인해서 휘발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중앙에너비스를 포함한 흥구석유, 극동유화, 대성산업 등 모두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파업이 장기화가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로 주가 강세 당연히 이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제로 소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상승한 이제 이 기업들이 정유주로 포함되기는 하지만 모두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 관련 호재나 악재로 움직일 경우에는 그 폭이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주가 27,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크게 빠져서 음봉 마감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4년 만에 처음 있는 휘발유 품절 사태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지켜본 후에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에 대해서 일단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뉴스 특징적 거론과 함께 긴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발을 빼보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두 분 모두 X를 주셨고요. 이번에 세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또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으로 고르게 됐는데 가온미디어는 20% 넘게 상승했다가 현재는 18%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장대 양봉입니다, 여기는. 두 분은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십니까? 가온미디어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 여기도 X네요. 오늘 거래량도 크게 나왔고 이 상승도 유지되고 있고 또 보니 가온미디어가 메타버스랑도 지금 엮이고 있는 것 같은데 X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서 한번 이제 뉴스나 공시를 조금 살펴봤었는데 네. 별다른 공시나 이슈 없이 좀 큰 상승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거래량도 조금 동반을 해서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급적인 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조금 나왔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사업 부분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가온미디어 지금 현재 OTT 사업 부분하고 AI 솔루션이 결합된 디바이스를 조금 주력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자회사로서 뭐 가온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이나 셋톱박스, 뭐 라우터 등을 뭐 이제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수출 비중이 굉장히 조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실적도 꾸준하게 한 1,400억 원대로 분기당 나오고 있는 모습도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을 조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이상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2021년 또 이제 자회사인 K퓨처스테크를 조금 신설해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도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조금 변경하면서 관련해서도 조금 큰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메타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오큘러스나 아니면은 XR 글래스 같은 것들이 출시될 때마다 한 번쯤 시세 분출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주가를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애플도 뭐 VR 기기를 조금 출시를 한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도 꾸준하게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은 좋을 이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평선을 지금 한 번에 뚫은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 더 지지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매출이나 아니면 신사업 쪽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드러날 때 들어가도 조금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미디어 오늘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좀 조심히 살펴보겠다. X를 두 분 모두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급등하는 종목을 골라서 그런지 두 분 모두 다 세 종목 다 X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런 종목 말고 두 분이 직접 오늘 마감에 사려고 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다음 주를 위해서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ASMR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입니다. 그 구리동 할 때 그 동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일진전기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ASMR, 에너토크를 꼽았습니다. 에너토크를 지금 봐야 되는 가장 큰 주안점, 핵심 포인트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 초에 원전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조금 다시 조용조용해지다가 다시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 친환경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었던 위상이 조금 회복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최근 폴란드, 체코, 사우디 등의 원전 수출권으로 이제 국내 원전 관련주 다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해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있는데요. 이 바라카 원전이 2009년 한국이 에미레이트의 한국형 원전을 200억 달러 규모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를 조금 다시 봤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와 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에너토크는 전동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전동 액추에이터는 물, 기름, 가스 등의 물질의 흐름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이 밸브 구동 장치로 이제 물산업, 원전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주 수요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경기 변동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소에도 제품을 납품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생산 제품인 이 액추에이터와 감속기가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이제 매출 외형 크게 늘고 있고 또 원가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도 원전 진출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주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같이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이제 11월 22일에 한수원의 이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20일 이후로 그래서 지지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원전에 대한 이슈 살아 있으니까 주가 상승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요. 이제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해체 전문 기업 100개 그리고 전문 인력 2,500명 육성해서 1억 달러 규모의 해외 사업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이제 원전 1기 건설 검토하고 있고 또 2035년에 1호기를 시운전하겠다는 목표로 또 한수원과 이 미국의 경합 예상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조금 원전 섹터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토크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 목표 주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9,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 9,700원으로 에너토크 봤고요. 동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일진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동이 구리다 보니까 전선을 만드는 데 조금 필수적인 재료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금색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동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은 일진전기 조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을 조금 지금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고 거기에 전력 수요는 꾸준하게 지금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고압 전선이나 아니면 변압기 수요 역시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회사의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동 가격이 조금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가의 한 80%를 조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 가격이 매출액에 상관관계를 조금 가지게 되는데 일단 동 가격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게 되면은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좀 공급 부족과 함께 동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조금 상회를 했었는데 이제 중국 규제다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동 가격이 조금 급락을 하다가 현재는 톤당 8천 달러로 조금 안정세를 조금 찾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환율도 조금 우호적인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로 조금 그리고 미루어 두었던 인프라 투자가 조금 회복을 하면서 전기차 수요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아직도 공급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동 가격이 반등할 여지는 조금 충분하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조금 봤을 때에도 전체 매출액이 1조 1,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는 23% 정도 지금 상승한 정도이고요. 거기다가 2011년 이후로 최초로 또 1조 원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수주액까지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봉쇄 이외에도 뭐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 그리고 유럽
그다음 뭐 미주 쪽으로도 꾸준하게 현재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500kV의 뭐 변압기와 조금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조금 미주 쪽으로도 또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현재 지금 가치로도 봤으면은 PBR 기준으로 지금 0.6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121선을 강하게 조금 돌파를 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 지금 조금 종가에서 5,200원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매물대가 있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목표 주가 6,5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빠르게 수급을 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좀 동반 매도 포지션인데요. 먼저 외국인이 사고 파는 종목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 현대차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북미 배터리 조달 업무 협약 체결하면서 이제 배터리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기대감 유입이 되면서 조금 매수세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대차 굉장히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제 매도 종목 보니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좀 눈에 띕니다. 이제 오늘 미증시 경기 둔화와 전일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 진행한 점이 조금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줘서 빠진 것 같고요. 또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등의 목표가 하향 조정 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같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짚어주셨고요. 기관은 어떻습니까? 네, 기간에 조금 특징적인 매수 종목으로는 제주항공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항공편이 조금 재편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모습과 함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되고요. 매도의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KT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G 기지국 관련해가지고 이익률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할당했던 주파수를 조금 회수를 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을 조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와 함께 매도세가 출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정말 힘내기 어렵네요. 더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5%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1.05%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732.86포인트 지나갑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한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게 수요일인데 그 이후로 목요일, 금요일 매도 포지션이고요. 오늘은 기관까지도 같이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